안녕하십니까? 인연의 실타래를 풀고 운명의 길을 비추는 초롱선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주하신 인연님들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여러분을 굽어 살피는 하늘의 기운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신호를 보냈기에 이 자리에서 저와 마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제는 바로 한 달 이내 당신에게 찾아올 운명의 업보, 그리고 그로 인해 뒤바뀔 연애운의 판도입니다. 업보라는 단어에 혹여나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정성껏 심었던 선한 마음, 눈물로 견뎌냈던 인내,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보이지 않는 사랑. 그 모든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해 비로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업보입니다. 즉,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생의 보너스가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20대의 풋풋한 시절부터 50대의 성숙한 인생의 길목에 이르기까지 사랑 때문에 밤잠 설치고 가슴앓이하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왜 내 진심은 늘 전달되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인연의 굴레에 갇혀 있을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셨던 날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지독했던 연애의 가뭄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심어두었던 인연의 씨앗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파동이 되어 여러분의 현실을 뒤흔들 것입니다. 이번 리딩에서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라는 막연한 위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째, 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의 때가 되었는지 그 과거의 씨앗을 분석해 드릴 것이고, 둘째, 한 달 이내에 여러분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충격적인 업보의 사건을 예견해 드릴 것입니다. 셋째, 그 사건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연애 인생이 어떻게 비포와 애프터로 나뉘는지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드릴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뇌과학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무의식을 개조할 행동 강령까지 아낌없이 전수해드리겠습니다. 판도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바뀌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기운 자체가 격상됨을 의미합니다. 인연님들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저 초롱선녀의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운명은 이미 찬란한 빛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흐름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복채는 정성어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내게 올 복을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확신의 댓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금 바로 인연의 문을 여는 타로 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인연의 매듭을 풀고 굽이진 운명의 길을 비추는 초롱선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주하신 1번 분들, 제가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기운만 보아도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이 느껴져서 참으로 마음이 쓰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왜 나만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 남들은 다 제 짝 찾아가고 사랑받으며 사는데 왜 내 인연의 시계만은 고장난 것처럼 멈춰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 그리고 특히 1번이라는 숫자에 마음이 끌려 이 리딩을 듣고 계신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예요. 이제 곧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칠 텐데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맞이하라는 하늘의 정갈인 셈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인생 패턴을 송두리째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제 눈 똑바로 보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1번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참 지독하게도 안 풀리셨을 겁니다. 단순히 운이 없었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도 금방 시들해지거나 내가 정을 주면 상대가 떠나고 정작 내가 마음이 없는 사람만 끈덕지게 달라붙는 그런 기이한 정체기를 오래 겪으셨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 할 일 똑 부러지게 하고 남들 배려할 줄 알고 어디 가서 빠지는 외모나 성격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연애만큼은 숙제처럼 무겁기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기운이 응축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끓기 직전 99도에서 가장 고요하던 여러분의 연애운도 거대한 폭발을 앞두고 잔인할 만큼 정체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왜 하필 한 달 이내냐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무심코 심어두었던 인연의 씨앗들이 이제는 더 이상 땅속에 숨어있을 수 없을 만큼 뿌리가 굵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과거의 씨앗, 1번 분들의 지난 연애나 인간관계를 보면 여러분은 늘 그늘진 곳의 파수꾼 같은 역할을 자처해 오셨어요. 깊은 밤 화려한 연애가 끝난 뒤에도 홀로 등불을 들고 궁을 지키는 나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번 분들은 관계 속에서 늘 상대방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거나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정작 본인의 욕구는 꾹꾹 눌러 담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참 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지만 1번 분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마취왕의 모든 비밀을 알고도 입을 닫아야 하는 도승지처럼 여러분은 상대방의 치부를 덮어주고 그들의 변덕을 다 받아주며 이성적으로 인내해 오셨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관계가 유지되겠지? 하는 그 억눌린 책임감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1번 분들 기억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베풀었던 그 보답 없는 헌신과 눈물겨운 인내심이 지금 업보라는 이름의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심은 건 분명히 사랑이었는데 그동안은 그 사랑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 여러분 자신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벌어질 그 충격적인 사건, 이름하여 업보의 발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여왕제 카드와 7번 컵 카드가 등장을 합니다. 소름 돋는 건 말이죠. 1번 분들이 지금까지 도승지처럼 남을 보필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여왕제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기가 많아진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매력으로 다가가는 사건이 터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 여러분을 그저 편한 동료나 친구로만 보았던 사람, 혹은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던 전 연인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 여러분의 대체 불가능한 귀함을 깨닫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갑작스러운 밤중에 연락일 수도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누군가의 등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7번 컵의 기운입니다. 운의 판도가 바뀌면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인연들이 들끓기 시작할 텐데 이게 마치 안개 속에 떠있는 7개의 컵처럼 혼란스러울 거예요. 재회를 원하는 구인연, 새롭게 다가오는 화려한 조건의 신인연, 그리고 평소 알고 지냈던 뜻밖의 인물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니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싶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이때 1번 분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생기겠어?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업보라는 건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쏟았던 진심의 총량이 이제야 현실의 물질적인 현상으로 치환되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다만 이 7번 컵의 환상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보석인지 어떤 것이 독이든 성배인지 구분해야 하는 숙제가 함께 주어질 겁니다. 연애운의 판도가 바뀌기 전과 후, 즉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은 6번 소두의 상태였습니다. 상처 입은 배를 타고 위태롭게 강을 건너는 형국이었죠. 관계에서 항상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 불안해하며 차마 끊어내지 못하는 미련의 칼들을 배에 싣고 무겁게 항해해 오셨어요. 한마디로 생존 연애를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애프터의 모습은 이번 여사제 카드로 바뀝니다. 강물 위를 위태롭게 떠돌던 사람이 이제는 단단한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굽어살피는 영험한 여사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상대의 연락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여러분의 눈치를 살피고 여러분의 침묵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리려 안달이 나게 될 거예요. 직관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시기라 상대가 입만 열어도 그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번뜩이며 답이 나올 겁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 나를 잃어버리는 연애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금 같은 운명의 기회를 어떻게 해야 1번 분들의 것으로 확실히 움켜쥘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뇌과학적인 조언과 함께 행동 강령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2번 소두의 상태,
즉 결정장애와 회피기제에 갇혀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변화를 위험으로 간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익숙했던 불행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습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라며 의심하거나 결정을 미루고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에이스컵의 기운을 받으셔야 해요. 에이스컵은 넘쳐흐르는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뜻합니다. 첫 번째 행동 강령, 뇌의 항상성을 깨뜨리기 위해 낯선 선택을 하십시오. 평소라면 거절했을 제안, 평소라면 가지 않았을 장소, 평소라면 답장하지 않았을 메시지에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세요.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줘야 이 거대한 운의 물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5분씩 여왕제의 자태를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모든 사랑을 받고 있고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뇌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키세요. 거울을 보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유치해 보여도 뇌의 전두엽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번 소두처럼 고민이 길어질 때는 딱 5초만 세고 행동하십시오. 생각이 길어지면 뇌는 반드시 부정적인 핑계를 찾아냅니다. 마지막으로 1번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운명의 판도는 이제 막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자책하며 방구석에 숨어 계신다면 하늘이 차려준 이 진수성찬은 다시 거두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께 드리는 축복이자 동시에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도승지처럼 남의 비위 맞추며 살지 마세요. 이제는 1번 분들이 여왕제가 되어 세상을 호령할 차례입니다. 한 달 뒤에 선녀님, 제 인생이 정말로 바뀌었어요. 라고 기쁜 소식 들고 오실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운명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 초롱선녀를 믿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핸드폰에 뜰 첫 번째 알림이 바로 그 운명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꽃을 지폈다면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하시고 댓글창에 나는 나에게 찾아올 모든 복을 기쁘게 맞이한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우주의 주파수를 맞추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연의 매듭을 풀고 굽이진 운명의 길을 비추는 무당이자 영험한 타로 마스터 초롱선녀입니다. 오늘 이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우리 2번분들, 제가 이 카드를 뒤집기 전부터 손끝이 차갑게 저려오는 게 아주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해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2번분들, 혹시 최근 들어 자다가도 번쩍 눈이 떠지고 가슴 한가운데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얹힌 것처럼 답답해서 깊은 한숨만 내쉬지 않으셨나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내 인연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길래 나를 이렇게 외롭게 두나 하는 생각에 밤잠 설쳤던 날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번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수호신이, 그리고 우주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너 이제 그만 아파해라, 이제 판을 뒤집을 때가 됐다라고 보내는 마지막 전갈이자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분들의 인생 패턴을 아주 뼛속까지 파헤쳐서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체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한 달 뒤에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낱낱이 공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자기 일도 척척 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상태예요. 무언가 시도는 해보는데 결과가 없고 사람은 들어오는데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거나 정작 내가 기댈 곳은 하나도 없는 그런 기막힌 정체기 속에 갇혀 계시죠. 이번 분들,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선녀님, 저는 늘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한 걸까요? 라고요. 맞아요. 이번 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너무 정석대로만 살려고 애쓰셨어요.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이 썩어가는 건 모른 척했단 말이죠.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직장에서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 다 떠맡고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천장만 바라보고 연애에서도 상대방의 기분 맞추느라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오셨잖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밖으로만 새어나가니 운의 흐름이 고여서 썩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썩은 물은 한번 뒤집혀야 맑은 물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극심한 답답함이 바로 판이 뒤집히기 직전의 전조 증상이라는 걸요. 이번 분들의 운이 터지지 않았던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짊어진 남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천운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운이 막혔었는지 그 과거의 씨앗을 들여다보니 참으로 기구한 카드가 떴습니다. 바로 상황 더 포머 킹 카드와 왕의 사냥 더 킹즈 헌팅 카드입니다. 이번 분들, 여러분은 태어나길 누군가의 책임을 떠안고 태어난 분들이 많아요. 집안의 기둥 노릇을 했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나 형제를 돌보며 일찍 철이 들어버린 거죠. 상황 카드는 권좌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과 책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거운 에너지를 뜻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연애를 보세요. 늘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 내가 챙겨줘야 하는 사람, 혹은 내 손길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나요? 그게 다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박힌 과거의 씨앗 때문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며 내가 왕처럼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려 했던 그 선택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업보가 된 겁니다. 거기에 왕의 사냥 카드까지 붙었으니 이번 분들의 삶은 늘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혹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사냥터 같았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분의 노력이 얼마나 가슴 절절했는지 제가 다 압니다. 남들 앞에서는 흐트러진 모습 안 보이려고 도승지처럼 이성적으로 굴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소리 없이 우셨잖아요. 나도 이제는 좀 기댈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염원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운명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었던 겁니다. 내가 왕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려 하니 정작 나를 지켜줄 진짜 인연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사냥개처럼 뛰어다니며 남의 행복을 물어다 줬지만 정작 여러분의 밥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헌신의 씨앗이 독이 아닌 약이 되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보기에 이제 이번 분들 고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 달 이내에 이번 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 그 업보의 발현을 상징하는 카드로 악마 더 데버라 9번 소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악마라고 하니 겁부터 나시죠? 하지만 무당의 눈으로 보는 악마는 때론 치명적인 매력이자 끊어낼 수 없는 강렬한 인연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번 분들에게 다가올 이 사건은요, 여러분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유혹이나 제안으로 다가올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잊으려고 수만 번 다짐했던 그 지독한 전 연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혹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화려한 조건의 기회가 오는데 그게 알고 보니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갈림길인 거죠. 이때 이번 분들은 9번 소드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밤새 고민하며 이게 내 인생을 구할 동아줄인가? 아니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썩은 줄인가 괴로워하게 될 거예요. 침대에 누워도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고 꿈속에서도 그 사건이 반복되는 지독한 밤을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지은 선업과 악업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책임감이라는 업보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남이 아닌 너 자신을 선택해라라는 숙제를 던지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예전처럼 또다시 남의 눈치를 보거나 죄책감에 굴복한다면 이 운명은 다시 꼬이겠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나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구나라고 말이죠. 이 깨달음이 바로 판도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현실에서는 아마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선을 넘는 사건을 통해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는 강한 결단이 서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업보가 발현되어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방식입니다. 연애운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드리자면
이건 정말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7번 컵에 3개에 사셨어요. 구름 위에 떠있는 7개의 컵처럼 늘 막연한 기대와 환상만 쫓았죠. 언젠가는 변하겠지. 이 사람도 속은 착할 거야. 우리는 특별한 인연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보상받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연애를 하셨어요. 멀리서 보면 화려해 보여도 정작 손에 쥐는 건 공허 한 뿐이었죠. 상대방과의 거리는 늘 좁혀지지 않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늘 이별을 준비하는 듯한 회피적인 관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분들 지금 뜨끔하시죠? 상대의 단점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그 환상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던 그 모습이 바로 비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애프터의 모습은 8번 컵입니다. 이번 분들 이 카드는 등 뒤에 쌓인 컵들을 두고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떠나는 성숙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에이, 선녀님 떠나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장담할 건데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올감했던 가짜 인연, 나를 갉아먹던 좀비 같은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비로소 진짜 내 것을 찾아 떠나는 기운이거든요. 재회를 하더라도 예전의 내가 아닌 완전히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의 재결합이 될 것이고, 만약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면 그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안정감과 깊은 신뢰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8번 컵은 미련을 버리는 용기를 뜻해요. 여러분이 그동안은 컵이 아까워서 못 떠났다면 이제는 이건 내가 마실 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아주 쿨하게 아주 우아하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번 분들의 직관이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워져서 나쁜 놈은 단박에 알아보고 걷어차버리는 영험한 눈을 갖게 되는 시점입니다. 판도가 바뀌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제가 뇌과학적인 행동 강령을 내려드릴 테니 토달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이번 분들의 뇌는 현재 8번 소두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칼에 둘러싸인 채 스스로 눈을 가리고 포박당해 있다고 믿고 있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과거에 몇 번 때리고 나니 내 뇌의 편도체가 어차피 안 될 거야, 내가 선택하면 또 망할 거야 라고 공포 반응을 일으키며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둔 거지 실제로는 아무도 여러분을 묶지 않았습니다. 칼들은 땅에 꽂혀 있을 뿐이고 여러분은 걸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이번 완즈의 기운을 쓰셔야 합니다. 높은 성벽 위에서 한 손에는 지구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는 성주의 모습이죠. 첫째, 시야를 확장하십시오. 당장 눈앞에 연락 한 통, 말 한마디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10년 뒤에도 이 사람과 행복할까? 를 뇌에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바뀌면 뇌의 신경가소성이 작동하여 새로운 뉴런의 길을 뚫기 시작합니다. 뇌는 질문의 답을 찾는 기계입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대신 내가 행복해지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버려야 할까? 라고 물으세요. 둘째, 5초의 법칙을 실천하세요. 악마 같은 유혹이 오거나 다시 불안감이 엄습할 때 5, 4, 3, 2, 1을 세고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몸을 움직이십시오. 뇌의 회피 메커니즘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산책을 하든 청소를 하든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각을 자극하십시오. 이번 분들은 생각만 너무 많아요. 뇌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때 향이 강한 아로마 오일을 바르거나 아주 매운 음식을 먹거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해서 뇌의 주의를 몸의 감각으로 돌리십시오. 생각이 멈춰야 운명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넷째, 선택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아주 사소한 메뉴 선택부터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을 고르는 연습을 하세요. 남이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되며 운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증폭됩니다. 이번 완즈처럼 여러분 인생의 성주가 되어 직접 지도를 그리셔야 합니다. 이번 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흐름은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을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한 달 이내에 벌어질 그 충격적인 사건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가짜 행복의 늪에서 건져 올리려는 우주의 강력한 손길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내가 안 참으면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워라며 눈을 가리고 숨어버린다면 하늘은 다시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의 수호신이 드리는 마지막 경고이자 사랑의 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세포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상황의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8번 컵의 수행자처럼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 나가십시오. 그 길 끝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아니, 상상조차 못했던 찬란한 인연과 평온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을 돌리는 순간, 비로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이번 분들 지금 소름 돋으시죠? 제가 말한 이 흐름, 이미 여러분의 무의식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이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이 영상의 에너지를 꽉 붙드십시오. 복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굳은 결심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하시고, 댓글창에 나는 나를 억압하던 모든 굴레와 가짜 인연을 뒤로하고 최고의 인연을 향해 당당히 걸어간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적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부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아니, 사랑받는 것을 넘어 누군가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제 기도가 여러분의 앞길을 비출 테니 겁내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한 달 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인연의 매듭을 풀고 굽이진 운명의 길을 비추는 무당이자 영험한 타로 마스터 초롱선녀입니다. 오늘 3번 카드를 유독 가슴 깊이 품어주신 우리 3번 분들, 제가 리딩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슴 한구석이 아리고 저릿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내뱉는 깊은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마주하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3번 분들, 혹시 요 몇 달간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남들 앞에서는 나 괜찮아, 잘 지내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 누우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며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3번 분들, 오늘 이 영상에 닿으신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을 굽어 살피는 수호신이, 그리고 우주의 거대한 인연의 법도가 너 이제 그만 눈물 닦아라, 내가 심은 눈물의 씨앗이 이제 꽃이 되어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보내는 아주 강력한 정갈이자 운명적인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3번 분들의 인생 패턴과 감정의 흐름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서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체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한 달 뒤 어떤 경이로운 반전이 여러분의 연애운을 뒤집어 놓을지 소름 돋는 공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고립된 성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의 마음문은 빗장이 꽁꽁 잠겨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도 몸이 무겁고, 누군가 다가와도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앞서서 뒷걸음질 치기 바쁘셨죠. 3번 분들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선녀님, 저는 정말 진심을 다했는데 왜 결과는 늘 배신이고 허망한 뿐일까요? 라고요. 맞아요. 3번 분들은 너무나도 맑고 고운 영혼을 가지셨는데 문제는 그 맑은 물에 흙탕물을 튀기는 사람들만 자꾸 꼬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운이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과거의 유령에게 저당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새 사람을 만나도 자꾸 예전 사람의 단점을 대입해서 의심하거나, 혹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혼자가 편해라고 자위하면서 실제로는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그 모순된 상태, 그게 바로 3번 분들을 옥죄던 정체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였던 기운이 터져나올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운명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왜 여러분의 운명이 이토록 꼬여 있었는지 그 뿌리가 되는 과거의 씨앗을 들여다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카드가 떴습니다. 바로 배신 카드와 그리움 카드입니다. 3번 분들,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에게, 특히 믿었던 인연에게 아주 잔인하게 베인 상처가 있으시네요. 여기서 배신은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거나 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순수한 진심을 이용당했거나, 너는 나 없으면 안 돼라는 식의 가스라이팅, 혹은 헌신짝처럼 버려진 기억을 뜻합니다. 3번 분들은 정말 바보같이 다 퍼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가 웃으면 그걸로 좋겠던 그 순박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던 겁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숨죽여 지냈던 시간들. 그리움 카드가 함께 떴다는 건 그 상처 준 인연을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 우리가 좋았을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하며 그 찰나의 기억을 붙잡고 놓아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노력,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눌렀던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연애운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 분들,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때 흘렸던 그 피눈물이 지금 업보라는 이름의 거대한 보상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당하게 뺏겼던 그 감정의 에너지가 이제는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목하십시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3번 분들의 일상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 그 업보의 발현을 상징하는 카드로 펜타클 기사와 에이스 컵이 나왔습니다. 3번 분들, 이 조합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조만간 여러분 앞에 아주 진중하고 믿음직한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지 않는 펜타클 기사 같은 인물이 등장하거나 혹은 그런 에너지를 가진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이 사건은 번개처럼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랑비에 옷 젖듯 아주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소에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던 누군가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라며 아주 담백하게, 하지만 진심이 듬뿍 담긴 고백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에이스 컵이 함께 터집니다. 이건 감정의 홍수예요. 그동안 가뭄처럼 말라 비틀어졌던 여러분의 심장에 신선하고 맑은 감정의 샘물이 활활 쏟아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번 분들, 지금 이런 생각 들죠? 또 이러다 말겠지, 나한테 그런 복이 올 리가 없어. 하지만 이건 착각이 아니라 진짜 기회입니다. 이 업보가 드러나는 방식은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혹은 이제 연애 따위는 필요 없어라고 다 포기했을 때 아주 뜬금없는 경로로 찾아올 겁니다. 지인의 소개일 수도 있고 업무적인 만남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강렬한 신호를 보낼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그 지독한 배신에 대한 신의 응답입니다. 가짜가 가고 진짜가 오는, 판도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한 달 안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연애운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드리자면 이건 정말이지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는 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전차 더 체리엇의 세계에 사셨어요. 내가 이 관계를 끌고 가야 해. 내가 더 노력해야 해. 라며 채찍질하며 달렸지만 정작 여러분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지쳐만 갔죠. 늘 거리가 느껴지는 상대에게 매달리거나 혹은 이별 뒤에도 미련이라는 전차를 타고 과거를 맴돌던 회피와 집착의 연속이었습니다. 3번 분들, 그동안 얼마나 숨가쁘고 고달프셨습니까? 그런데 애프터의 모습은 펜타클 퀸입니다. 3번 분들, 이 카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풍요롭고 단단한 대지의 어머니 같은 모습입니다. 판도가 바뀌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거대한 보석이 되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그 온기와 풍요로움을 찾아 몰려들게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며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렇게 내가 단단해지니 그에 걸맞은 수준 높고 안정적인 인연이 찰떡같이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직관이 무서울 정도로 예리해져서 나를 이용하려는 영혼 없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근처에도 못 오게 될 거예요. 완전한 정리와 새로운 시작,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 짜릿한 변화를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금 같은 운명을 어떻게 하면 3번 분들의 것으로 꽉 움켜쥘 수 있을까요? 제가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소름 돋는 행동 강령을 내려드릴 테니 가슴에 새기십시오. 3번 분들의 뇌는 현재 회피 메커니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뇌의 편도체가 새로운 자극을 무조건 위험으로 간주해서 도망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보상 예측 오류를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때 3번 컵과 심판 저지먼트의 기운을 쓰셔야 합니다. 첫 번째 행동 강령, 고립의 방에서 나오십시오. 3번 컵은 축배를 드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3번 분들은 혼자 있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뇌에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공급해 주려면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환경에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가벼운 모임도 좋고 친구와의 수다도 좋습니다. 기쁨의 주파수를 뇌에 강제로 입력하세요. 두 번째,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건 자각입니다. 과거의 그놈, 그년이 나빴던 거지 세상 모든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뇌에 주입하세요. 과거의 데이터를 현재에 대입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결정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3번 분들은 늘 아무거나 좋아라며 선택을 회피해 오셨죠? 이제는 점심 메뉴 하나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단호하게 결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뇌의 전두엽을 강화해야 운명이 들어왔을 때 놓치지 않고 낚아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셀프 확언을 아침 저녁으로 하십시오. 나는 이제 고통의 대가를 모두 지불했다. 이제 나에게는 찬란한 사랑만이 허락된다라고 뇌에 속삭이세요. 뇌는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믿고 현실을 그 방향으로 재구성합니다. 3번 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지금 이 흐름은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흔치 않은 대운의 교차점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나중에요, 무서워요라며 뒤로 숨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그 에이스컵의 성배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의 수호신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제 그만 과거의 무덤에서 걸어 나오세요. 3번 컵의 여인들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생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3번 분들,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 이제 진짜 때가 됐구나라고요. 이제 그 확신을 현실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꽉 붙드세요. 복채는 여러분의 인생을 황금빛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하시고 댓글창에 나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나에게 다가올 진실한 사랑을 당당하게 수용한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적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영험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3번 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이제 그 고귀한 영혼에 걸맞은 대접을 받으며 살 차례입니다. 제 정성이 3번 분들의 앞길을 환히 비출 테니 겁내지 말고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한 달 뒤 눈부시게 밝아진 얼굴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인연의 매듭을 풀고 굽이진 운명의 길을 비추는 무당이자 여러분의 마음 지도를 그리는 심리 해석가 초롱선녀입니다. 오늘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우리 4번 분들, 제가 이 카드의 기운을 만지기도 전에 벌써 제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수십 개는 얹어놓은 것 같은 묵직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4번 분들, 혹시 요 근래 들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걸까? 혹은 나는 왜 항상 뒷전일까? 하는 자괴감에 빠져 계시진 않았나요? 남들 앞에서는 허허실실 웃어넘기고 누구보다 어른스럽게 상황을 정리하지만 정작 밤이 깊어 혼자가 되면 내 마음은 대체 누가 알아주나 싶어 차가운 외로움에 몸을 떨던 그 시간들이 제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4번 분들, 오늘 이 영상에 닿으신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수호신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눈물겨운 정성이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라라고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절박한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4번 분들의 인생 패턴을 아주 뼈 아프게 찌르면서도 한 달 뒤 연애운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히는지 소름 돋는 현실 공수와 함께 뇌과학적인 행동 지침까지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지금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화려한 감옥에 갇힌 격입니다. 4번 분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선녀님, 저는 남들이 보기에 부족할 게 없다고 하는데 왜 제 마음은 늘 사막처럼 메말라 있을까요? 라고요. 맞아요. 4번 분들은 참으로 유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애가 안 풀리고 정체되었던 이유,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였습니다. 4번 분들은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상대방을 돌보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여러분을 기대기 편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정작 소중하게 대접하는 법은 잊어버리게 된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항상 누군가의 뒤처리를 해주고 감정을 다독여주느라 정작 본인의 감정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오신 겁니다. 이 고질적인 패턴이 운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고였던 에너지가 폭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지금이냐고요? 여러분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고 우주의 장부에 기록된 여러분의 선업이 이제는 이자를 쳐서 보상으로 돌아와야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의 운명이 이토록 무거웠는지 그 뿌리가 되는 과거의 씨앗을 들여다보니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카드들이 떴습니다. 바로 조선통신사 접빈 카드와 대왕대비 카드입니다. 4번분들, 여러분은 과거에 이미 시작된 이 흐름 속에서 늘 살림꾼이자 안주인 역할을 해오셨네요. 조선통신사 접빈 카드가 떴다는 건 여러분의 삶이 늘 남의 비위를 맞추고 외교적으로 처신해야 하는 피곤한 상황의 연속이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대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엔 실수하면 안 된다, 남들에게 책 잡히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여러분은 상대방의 가족, 친구, 주변 환경까지 다 신경 쓰며 그 관계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셨죠. 거기에 대왕대비 카드까지 붙었으니 4번분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른스러워야만 했던 분들입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며 집안이나 관계의 평화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세월.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눈물겨운 노력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 나는 흔들리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이 정작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인연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그 인고의 세월이 이제 업보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대왕대비처럼 남을 굽어 살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여러분을 굽어 살필 귀인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4번분들의 뒤통수를 칠 만큼 강력한 충격적 사건, 그 업보의 발현을 상징하는 카드로 4번 컵과 4번 소드가 나왔습니다. 4번분들, 이 조합은 정말 소름 돋게도 강제 중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련하게 붙잡고 있던 것들, 혹은 이건 내 책임이야 라고 억지로 끌고 오던 관계가 한순간에 멈추게 되는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 통보일 수도 있고 혹은 믿었던 사람의 무심함에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어버리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복이냐고요? 4번 컵은 하늘에서 새로운 컵이 내려와도 거부하는 모습이고 4번 소드는 칼을 내려놓고 휴식하는 모습입니다. 즉 지금까지 4번분들이 이건 내 운명이야 라고 착각하며 받아먹던 그 구정물 같은 인연을 여러분 스스로가 혹은 상황이 강제로 거부하게 만드는 사건이 터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여러분이 정말 헌신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진심을 무시하는 행동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슬프기보다는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는 묘한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업보가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은요, 여러분을 더 이상 가짜 사랑에 낭비하지 않게끔 여러분의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만 자라, 이제 그만 쉬어라 라고 하늘이 여러분을 침대에 눕히는 격이죠. 이 충격적인 정지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연애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연애운 판도의 변화를 비포와 애프터로 비교해보면 이건 정말이지. 칙칙한 흑백 영화가 화려한 3D 컬러 영화로 바뀌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연애는 6번 컵의 세계였습니다. 6번 컵은 과거의 기억, 추억 혹은 동정심에 기반한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이 사람 나 없으면 안 되는데 라는 과거의 인연이나 익숙함 때문에 새로운 길로 나가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셨죠. 거리감이 느껴져도 참았고 이별 앞에서도 회피하며 다시 좋아지겠지라는 헛된 희망으로 버텨온 세월. 4번분들, 그동안 여러분은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유령과 연애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애프터의 모습은 10번 컵입니다. 4번분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10번 컵은 타로 카드 중에서 감정적 완성의 정점입니다. 무지개 아래에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죠. 판도가 바뀌면 여러분은 더 이상 구걸하거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메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 뒤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의 그 무거운 책임감을 기꺼이 나누어 짊어지겠다고 말하는 인연이 나타납니다. 재회를 하더라도 예전에 질척거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완전한 결합이 될 것이고, 솔로이신 분들은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라고 느낄 만큼 평온하고 따뜻한 인연이 벼락처럼 다가올 겁니다. 직관이 강해지는 상태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나를 행복하게 줄 사람을 단 1초 만에 눈빛만 보고도 구분해내는 영험한 선한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운명의 선물을 내 것으로 확실히 가져오기 위해 4번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뇌과학적인 행동 강령을 내려드릴 테니 제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4번분들의 뇌는 현재 생존 모드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두엽이 과부하에 걸려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4번분들은 항상 긴장 상태이고 작은 변화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는 루프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8번 컵과 탑의 기운을 쓰셔야 합니다. 첫 번째 행동 강령, 손실 혐오의 뇌회로를 끊으십시오. 8번 컵은 지금까지 쌓아온 8개의 컵을 두고 떠나는 카드입니다. 뇌는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나쁜 관계라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건 매몰 비용의 오류일 뿐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놓아야 비로소 10번 컵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십시오. 탑 카드는 갑작스러운 파괴를 뜻하지만 이건 낡고 썩은 가치관을 부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박힌 내가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그 썩은 기둥을 오늘 이 영상과 함께 박살내십시오. 세 번째, 감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제3자 시각화를 하십시오. 4번분들은 본인의 일에는 너무 주관적입니다. 만약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 같은 연애를 하고 있다면 나는 뭐라고 조언할까? 를 매일 밤 뇌에 질문하십시오. 네 번째, 신체적 각성을 활용하십시오. 뇌가 불안감에 휩싸일 때 찬물 샤워를 하거나 전력 질주를 해서 뇌의 신경망을 강제로 재부팅하십시오. 운을 끌어당기는 행동 패턴은 정적인 인내가 아니라 동적인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4번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지금 이 흐름은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오기 힘든 정화의 시기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며 그 낡은 성벽 안에 숨으신다면 한 달 뒤 찾아올 그 10번 컵의 기적은 연기처럼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의 수호신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눈물로 호소하는 사랑의 매입니다. 이제 그만 대왕 대비의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8번 컵의 수행자처럼 더 좋은 것을 향해 등을 돌릴 줄 아는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이 리딩을 듣고 계신 4번분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요동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한계야, 나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비명에 응답하십시오. 이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꽉 붙드십시오. 복채는 여러분의 인생을 단 1도라도 바꾸겠다는 강력한 결심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하시고, 댓글창에 나는 나를 소모하게 하던 모든 낡은 인연을 끊어내고 10번 컵의 완벽한 행복을 당당하게 수용한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적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운명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영험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4번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대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등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태양이 되십시오. 제 기도가 여러분의 앞길을 찬란하게 비출 테니 겁내지 말고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한 달 뒤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4번분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